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1호 매각 금속동 5번지 등 6필지를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쪽의 매각 금속동 5번지 등 6필지입니다. 금속동 5번지 등 6필지는 2006년부터 관내 군부대에서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으로 군부대 관련 시설이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국방시설본부 서울 경기 남부시설단에 매수 신청하였습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금속동 5번지 등 6필지 32,220제곱미터 약 9,746평이며 해당 재산은 관내 군부대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행정재산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돼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이제 황윤희 의원님. 이게 9,742평 정도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게 평당가가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기준 가격은 이제 8억 1천인데요. 이게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별도로 또 해야 돼요. 감정평가 따로 또 받는 건가요? 네, 이게 공시지가는 이제 매각 기준 가격 잡느냐고 그걸로 평가를 한 거고. 네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감정 의뢰해서 네네. 감정 시세대로 이제 그럼 매각을 이 합니다. 기준 가격보다 높아지는 당연히 건가요? 높죠. 예. 당연히 높아지는 예, 거. 예. 지금 계산하니까 뭐 평당 8만 원 정도밖에 기준 가격이 안 되는. 예. 그건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네. 이제 감정 가격은 더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더 계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군부대에다가 저희가 이제 시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합니까? 이제 그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네. 어떤 기준입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아까 보면은 국가나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쓸 경우에 공공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대부가 가능해요. 그럼 저희가 안성시에서도 만약에 기존에 예를 들어 정부의 땅, 예를 들어 정부 땅 같은 경우를 저희가 공공으로 쓸 때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 기준은 지금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그 무상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무상 그 해당이 되면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가 네. 일단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얘기시죠? 예. 의원님 다른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1호 매각 금속동 5번지 등 6필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2호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쪽의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면 동학리 동항지구 내에 양성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양성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및 동항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주거 유동인구의 증가로 행정서비스 소유에 대응하고자 하며 기존 면사무소 건물은 양성면 내에 부족한 주민자치시설 및 청소년 관련 시설과 3.1운동 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연면적은 2,300제곱미터,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8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2024년 9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추진 계획 및 행정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귀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추승혁 의원입니다. 이 양성 면사무소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이동이랑 양성, 고3 이렇게 세 군데는 아직 좀 삽도 못 든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동 같은 경우에는 28년 준공 목표였는데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기간 자체가. 양성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28년 12월 행정복지센터 이전 개소한다고 하는데 28년까지 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팀장님이 답변 드릴게요.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그 예산만 확보가 되면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는 그 연차적으로 그 예산 상황에 맞춰서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저희 재정상 지금 공공건축물을 이렇게 더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양성 면민들께서는 빨리 이거를 원하시는 거고, 근데 이 지금 이 회기를 보시는 분이나 이 날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8년도를 기다렸다가 또 늘어난다면 그 책임은 또 시에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동마저도 지금 28년 준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양성 같은 경우에는 더 지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예산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28년이라고 확답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통 한 2년 걸리니까 예산만 있으면 네. 그 안에는 가능하니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빨리 이거를 좀 준공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네. 이 양성 면민들은 28년도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되 저희 재정에 맞게끔 28년도가 아니더라도 네. 최대한 잘 짓겠다는 좀 약속을 이 자리에서 좀 주세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공공건축물 관련돼서 뭐 우려점들이 상당히 많은 건 또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 뭐 계속 예산 하는데요. 그 나는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발빠르게 좀 대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예산이 계속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그 전에 예전에 하여튼 공공청사를 질 때는 어떻게 됐든 전체적으로 뭐 청사 신중축 기금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다각적인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차입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본 예산에 부담을 좀 안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했었던 측면이 있고, 뭐 이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더라도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하고, 그리고 저는 이 공공청사도 요즘은
BTO 방식도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권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 정부에서도 BTO나 BTL 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방식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마냥 또 본 예산 안 나온다고 이거 계속 늦춰지면 저는 뭐 지역 간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고 저기는 먼저 짓고 왜 우리는 안 져주냐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 세입 검토는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그 BTO 방식이나 BTO 방식이 하여튼 뭐 터무니없는 방식이 아닌 거라면 저는 뭐 요즘 교육청에서도 계속 그 민간이 짓고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이런 방식은 계속 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 보면 저희도 좀 그런 방식들을 좀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업성이 나오면 너무 터무니없이 뭐 하여튼 이자율이 세거나 임대 방식으로 해서 안성시가 부담할 수 없는 정도면 모를까. 저는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예산 또 언제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하고 본 예산의 부담을 좀 적게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검토해서 여러 방안을 좀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양성명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그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3차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3차의 이제 심사 결과가 조건부 추진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네,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공공건축 팀장 한혁입니다. 그 투자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양성면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 4동이 있는데 그 4동이 그 A 등급 또는 B 등급 이 구조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말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각종 인증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고 그다음에 신축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면장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 세부 시설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면사무소에 대한 세부적인 활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데 그럼 이거는 기존 면사무소는 뭘로 활용할 계획인가요? 투자 심사 때 네. 기존 면사무소에 대한 그 활용 방안도 같이 제출을 했었고요. 기존 본 사무소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로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동 부분은 그 기존에도 양성 그 통합 면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층, 2층 부분에 있는데 1, 2층을 전부 다 그 통합 면대로 쓰면서 그 물자 창고로 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동 같은 경우에는 2층에 기존에도 그 3.1 운동 센터가 있는데요. 그 좀 더 1층까지 활용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D동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로 쓰고 있었던 건데 그 청소년 관련 그 센터랑 회의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세부 활용 계획 하신 거 보고서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 양상면 행정복지센터는 조금 다른 데랑은 다르게 여기가 이제 기존 면사무소가 이제 주민복지시설하고 3.1운동 기능센터로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3.1운동 센터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3.1 운동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을 가보면은 그 크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한 50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기존에 그 기증했었던 물품 같은 거 간단하게 전시가 돼 있고요. 간단하게 그냥 3.1 운동 원곡 양성 그 3.1 운동에 대한 그 간단한 소개 전시 정도만 있습니다. 아니 좀 전에 이제 세부적인 활용 계획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 3.1운동 센터의 기능을 확장하는 게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거는 그 3.1 운동 관리하는 부서랑 협의해서 좀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도 나중에 업데이트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건립할 때 그 뭐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예, 그 양성, 고삼 그다음에 안성, 이동 전부 다그 면적이 양성, 고삼 같은 경우는 2,300제곱미터 기준으로 했고요. 기존에 지었던 그 미양이라든지 원곡 사례를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읍면동 사무소 타 지역에 있는 읍면동 사무소랑 비교를 해서 인구 대비 적정 면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안부 기준 자료도 참고를 해서 그 타당성 조사에서 2,300제곱미터라는 면적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안성 이동은 그럼 면적이 얼마나 돼요? 안성 이동은 2,500제곱미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성하고 고3이 2,300인데 안성 이동 인구 같은 걸 감안을 해도 2,500제곱미터.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구수만 갖고서는 비례해서 산정을 하지는 않고요. 네네. 그것도 일부분으로 참고는 되지만은 네네. 그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뭐 창고라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써야 되는 민원실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면적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시면 양성면 같은 경우에는 신축된 안성시 행정복지센터의 50% 수준인 행정 업무 공간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3 같은 경우에는 건립 후 39년이 경과했고 구조 안전 진단 결과 종합 등급 D등급 판정으로 신축이 시급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행정복지센터의 사업 필요성 자체들은 조금씩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양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작고 기존 면사무소 자리 자체가 그 주차장이 너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리고 또 노후도 조사를 했을 때 우선순위가 돼서 그 순차적으로 진행했을 때 양성이 앞순위가 이렇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양성 같은 경우에는 그 테크노 주변에 잠시만요. 그 저희가 삼죽하고 지금 안성 이동 서운면 지금 짓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 삼죽면, 서운면, 안성 이동 지금 아직 시작은 안 삼동, 했지만 네. 삼동. 삼동 짓고 있고 미양 원곡 지었고 네, 네. 그러면 15개 읍면동 중에 6개 정도는 어쨌든 된 거고 나머지가 9개 정도가 남아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축하고 공도 같은 경우에는 다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예. 지었었고 네. 그럼 한 7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기존에 지었던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요. 그 지었던 것이나 현재 그 구축이나 면적이나 뭐 이렇게 새로 신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나 건축 연도가 얼마나 지났는지 그다음에 또 그 건물 안전 등급 같은 거 조사한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좀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자료 있으시면 예,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배 의원님. 고3 양성 같이 진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향후 고3은 4층이고 양성은 이제 1층하고 3층 비용도 한 3 차이가 나는데요. 양성은 설계도가 없습니까? 계략적인 설계도 여기엔 첨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고3은 주셨거든요. 양성은 없습니까 여기? 지금 예를 들어 1층에 뭐가 보건소가 들어가고 뭐 3층에 뭐가 들어간다 이런 게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없는데요. 여기는 첨부가 그럼 안 될 좋습니다. 것 같은데요. 고3 양성 면에 그 민원실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몇 층에 들어가 있습니까? 고산 같은 경우에는 그 양성이요. 예. 1층에 계획하고 그럼 있습니다. 고3은 민원실이 몇 층에 들어가 있습니까? 3층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인데 그 검토를 하셨죠? 예? 조건부 추진 중에서 내용 중에 예. 민원실 검토를 하셨죠? 내용 중에. 예.
그러니까 좀 비교하는데 양성이 없어하고 제가 좀 보는 겁니다. 양성은 지금 1층에 있는 겁니까? 1층에 있는 거죠. 예. 그럼 고3할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5-2호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3호 고3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조 고3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권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3면 가율이 287-11번지 상 기존 면사무소 부지 내에 고3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노후되고 산재되어 있는 면사무소, 보건지수 및 주민자치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통합하여 양질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면사무소 건물 앞쪽에 신축할 예정이며 기존 건물은 공사기간 중 임시청사로 활용하여 신청사로 이전 후 철거 예정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던 복지회관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여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연면적은 2,300제곱미터, 층수는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이며 2024년 9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 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그 고3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보시면 일단 페이지 18페이지인데요. 토지를 지금 국어를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네,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네,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그 고3 면사무소 초입 부분에 그 국어부지가 앞쪽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부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건설부거라서 국유지인데 굳이 이거를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국유지여도 그 감정평가 후에 돈을 주고선 사야 됩니다. 그 농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캠코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기존에는 그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근데 있을까요? 기존에는 근데 그 부분을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다 청사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안성시 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330만 원인 거예요? 이 가격이 맞는 건가요? 네, 네. 두 번째는 지금 19페이지인데요. 아까 저기 박근배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용도를 보시면 이제 주요 시설 및 층별 계획이 있어요. 1층부터 4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주민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네, 주민 설명회를 한 차례 실시를 했었고요. 그 용역기관과 협의해서 그 기본적인 평면 계획안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요거가 뒤에 보니까 이제 투자심사 3차 조건부에서 나와 있는 게 이제 면장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 신청사 내 세부 시설 배치 필요성 및 위치 변경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위치 변경 검토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하기 전인가요? 이거는 그 투자심사위원이 그
저희랑 그 대면 심사를 하지 않고 그 서면 심사를 했었던 건데요. 그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써고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위치 변경 검토인데 그러니까 위치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토를 해봐라라고 하는 뜻으로 그러니까 위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검토해봐라가 아니라 위치 변경을 검토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면 의견을 주신 분이 설계사무소 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판단했을 때는 이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 평면 계획에서 좀 더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평면 계획을 짜봐라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평면 계획은 그럼 이대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규모와 그 각 필요한 그 실에 대해서 주어지고 그다음에 공모 설계를 통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공모 설계가 지금 25년 7월에 지금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인데 이때 그럼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1, 2, 3, 4층이 있는데 고3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다가 다시 짓는 거는 좀 반대의 의견을 좀 냈었어요. 왜냐하면 고3 면사무소 자체가 굉장히 그 경사도가 있는 자리에다 있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 이제 주차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 뒤에는 산이 있고 양 옆에는 다들 민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지를 새로운 부지를 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투자심사에서도 아예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경사도 제가 이제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3층, 2층, 1층이 약간 그 경사면, 법사면에 이렇게 붙여서 지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사면에다 지금 대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4층 같은 경우 작은 도서관이 4층에 들어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거 골방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를 1, 2층에다 두기 위해서 지금 주민자치 뭐 이렇게 보건소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민원실이 3층에 있고 작은 도서관이 4층에 있으면 4층은 거의 대회의실로 쓰여지는 거 외에는 잘 활용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작은 도서관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미양 면사무소에도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지만 작은 도서관이 이제 그냥 도서만 읽는 데가 아니라 주민분들이 오셔서 같이 뭐 요리해서 뭐 간단한 것들도 요리해서 같이 먹을 수가 있고 이런 공간까지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층별이 조금 바뀌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수치상으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고3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사업비가 총 얼마인가요? 11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5억 원이죠. 네. 그럼 페이지 25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 정기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표에 보시면 사업비가 138억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예, 이 부분은요. 그 토지 13억, 아니요, 130억 맞죠? 네. 네, 토지비 포함으로 해서 투자 심사는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 땅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기존 땅. 그럼 네. 기존 땅이 그러면 한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138억이니까 23억 정도로 23억이 그럼 토지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이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표는 다 그런 식으로 그럼 짜여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아성시 땅이어도 네네. 그 부분까지도 그 포함해서 사업비를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잠시만요. 근데 양성면은 토지를 아예 샀군요.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가는 비용이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양성은 이제 여기는 없지만 1층에 민원실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이제 기본 상식과 틀을 봤을 때 접근이 용이한데 이제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게끔 사는 게 민원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산 같은 경우는 3층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팀장님? 이게 3층에 민원실이 있다 단점이 있습니까, 장점이 있습니까? 예.
네,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그 고산 같은 경우에는 3층에 계획한 이유가 이 땅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현재 면사무소는 지금 일단 존치를 시킨 상태에서 앞쪽에 건물을 배치를 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사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차를 주차장이 뒤쪽에 배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테니스장과 기존 면사무소를 철거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최대 한 70면 정도까지는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자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이 많은 부분이 그 위쪽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3층 레벨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3층에 민원실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 설명회를 했을 때 당시에 그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기존의 면사무소 위치가 높이 있어서 경관이 참 좋은데 이거를 앞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경관이 다 죽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3층에 계획을 하게 되면은 당초와 같이 같은 레벨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라든지 경관에 대한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3층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청도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접근이 이제 불편해서 시민분들이 이제 이전을 원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여기가 이제 차를 끌고 올라가면 네. 1층이에요. 거기가 사실은 뒤쪽으로 차를 끌고 올라가면 1층인 거예요. 앞에서 보면 3층인데 단차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토지가. 그래서 지역에서 그렇게 원하고, 또 저희가 1층은 아까 얘기했듯이 약자 쪽으로 배치를 하고, 차를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은 뒤로 올라가면 1층이 도로 1층 되니까, 그래서 1층으로 민원실을 배치한 거예요. 주민분들이 원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편할 것 같은데 좀 다른 생각이시다 좀 궁금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는 그 주차를 그 뒤쪽에다가 올라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3층 레벨에서 바로 진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뒤에서 출입이 되니까요. 예, 위로 뒤로 올라가면 출입을 1층이에요, 하면은 뒤에가. 같은 1층처럼 느껴지는 네. 평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5-3호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4호 경기복지재단 임대용 사무공간 매입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 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조 경기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매입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 건은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른 경기복지재단을 이전 관련 사업이며, 당초 옥산동 544번지의 신축 예정인 안성이동 행정복지센터 3, 4층에 경기복지재단을 이전하는 방안으로 진행하였으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민간 건물 8, 9층을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기복지재단을 조기에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매입 위치는 옥산동 593, 593-1번지 신축 건물 8층 및 9층이며 사업비는 건물 매입 60억 원, 공사비는 14억 원으로 총 74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매입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우섭 의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우리 저 경기복지재단 관련돼서 그 경기복지재단하고 이게 얘기가 다 끝난 상황인가요? 그 임대하는 것도 다 얘기가 담당 된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복지정책과장 결과를 좀 강건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아직 협의는 지가 도했다는 요청을 했고요. 복지재단에도 이제 협의를 요청했는데 이제 복지재단에서는 그 노조가 결성이 돼 있어 갖고 서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됐습니다. 그럼 아직 현재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는데 의회에서 막 의결을 먼저 얻는다고요? 뭐 이건 조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 이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그쪽에서 어떻게 됐든 확인이 돼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 의결해 주고 나서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뭐 의회에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확정이 되고 나서 이거는 좀 추진해야 돼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전 지가 이제 그쪽으로 이전해서 우리가 확정해서 운영하고 그거는 이제 도하고 협의가 돼서 더 진행될 거지 재단으로 이전에기는 확정됐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복지재단- 우리 재단이-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복지재단이 지금 아마 예. 경기도 인재개발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네. 건물이 리모델링 때문에 아마 거기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동 센터에다 건립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임시로라도 일단 이 건물로 해놓으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복지재단도 아주 이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절차상으로 약간 좀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 준비를 해놔야지 거기서도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 근데 뭐 확정이 돼 있어야지. 이거 임시로 그러면 썼다가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임대만 빼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 저희가 매입을 안 할 수도 있죠. 안 온다 그러면 일단 지금 절차상으로 해놓을 건 해놓고 이게 매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승인해 준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승인해 주셔도 저희가 이제 가급적 복지재단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경기도랑 되도록이면 이 건물로 올 수 있도록 조기에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물도 없고 빨리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또 이거 승인되면은 저희가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만약에 거기 못 온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변경 승인 또 저희가 맡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 아니 근데 우리도 이게 검토 의견도 지금 보면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또 안성시의회 이렇게 동의를 얻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그쪽에서 뭐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도 지금 주차장 문제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거 뭐 동의 없고 진행한다는 게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강건입니다. 네. 이제 복지재단 직원분들은 가급적이면 거기서 계속 뭐 그렇게 유지해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래 머물러 가고 싶어해요. 근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빨리 우리 시에 와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전 절차 이행한 후에 예산 편성하더라도 본인들이 뭐 도를 더 좀 압박을 하든지 뭐 건의를 더 해서 최대한 빨리 날아올 수 있도록 그런 하기 위한 사전 이행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게 지금 보면 일처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지금 경기복지재단도 그거에 관련돼서는 아니 그러면 협상권을 차라리 우리가 지금 하여튼 오기로 확정은 됐는데 올지 말지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도 좀 오는 건 이제 분명히 오기로 결정이 되는데 네. 이제 시 입장에서도 일단 공간을 마련해놓고 빨리 오라고 해야지 지금 없잖아요 공간이. 그리고 또 이동 신축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축하게 되면 200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니까 거기 273억이잖아요. 근데 275억이면 해결이 되니까 200억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사실 일단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서
저희 입장에서야 다 당연히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네.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 해도 의회 승인 받아도 늦지 않지 않느냐라는 입장인 거죠. 근데 지금 사업주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면 이제 그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일단 구두상으로 시랑 협의해 갖고 이제 시에다 팔겠다고 하는 거니까 또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그런 면 의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절차상으로 봤을 때 또 재단이 조기에 뭐 결정을 한다고 하면 또 바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좀 그런 걸 감안하셔 갖고 좀 판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경기복지재단이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복지재단은 그냥 직원의 입장을 듣는 것뿐이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회를 2차례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설명회가 끝나면 공청회 한번 한다고 하는 건데 이 경기복지재단 직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 올 상황은 아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비서실에서도 그렇고 26년도로 좀 옮기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2주 전에 시찰도 왔잖아요. 경기복지재단에서. 근데 주차장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성시청 대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차장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향도 좀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해주셔야지 의원님들 지금 내용 모르시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이 흔쾌히 동의를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장 12월 둘째 주 정도에 공청회를 한번 한다고 하는데 이 노조가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는데 그 노조가 반대한다고 해도 경기도에서 26년도에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경기복지재단이 뭐 직원들 입장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거긴 하지만 결정할 수 있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6년 8월 정도에 어차피 경기복지재단은 이전을 해야 돼요. 안성이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데 경기복지재단 입장도 똑같아요. 이 26년 8월에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안성으로 오면 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가급적이면 26년 6월에서 8월 정도를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우섭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아직 이르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경기도에서는 좀 빨리 하려면은 이렇게 좀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그래서 그것도 조금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연히 26년 6월 경기복지재단 안성 이전 이렇게 명확하게 됐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는 빠른 행정 처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좀 빨리 해서 26년도에 안성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게 지금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계속 설명을 해주셔야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네. 또 지사님도 또 이전을 의지 표명하셨기 때문에 네네. 뭐 지사님이야 지금 27년도까지 북부도 네. 남부도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다 끝내겠다고 네. 하시는 건데 당연히 우리 안성도 27년 안에 26년도에 좀 올 수 있는 희망적인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도 빨리 발빠르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서로 의견이 좀 틀린 부분이 좀 있고 다 의견이 다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경기복지재단이 지금 안성에 오는 건 당연히 맞는데 장소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건물을 저희가 먼저 매입을 했을 경우 만약에 복지재단에서 그 자리 계속 싫다 그러면 결론은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 하시고 약간의 시간이 좀 있어요. 예산 편성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계속 부서에서 이제 협의를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차피 오는 건 정해져 있고 일단 저희도 최대한 이쪽으로 예산 절감도 해야 되니까 협의를 도하고도 좀 봐서 꼭 이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안성시에서도 2026년도 뭐 확정돼서 이렇게 온다라면 사실 벌써 건물을 계획성 있게 다 건물을 준비를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급작스럽게 좀 뭔가 좀 약간 그 도에서 경기복지재단도 지금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자리를 비워주는 이런 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우리 안성시에서 지금 현재 장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급조하는 바람에 사실 임대 건물을 좀 분양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자, 의원님들의 원활한 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번에 그 본 계획 관리 계획안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이 안성시에 이전하는데 우리 담당부 집행부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추가 더 있으세요? 네, 박근배 의원님. 예. 요 다음에 그 건축식 주차장 증설이 있거든요. 아양동 쪽에 공용 주차장 38에서 이제 150 정도 되는 증설되는데, 이제 경기복지재단의 주차장이 LH하고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 말고 지금 공용주차장 앞에 곡산동 596번지에 공용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차피 건축식으로 많이 올리게 되면 지금 직원들도 한 70분이 넘고 설마 복지재단 안 쓰더라도 저희 주민들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이왕이면은 절약한 돈으로다가 우리 주민도 쓸 수 있고 또 교육생들도 쓸 수 있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양 1만 주차장 증설하시는지 그거 좀 듣고 싶다. 향후 계획 없습니까? 네. 이게 지금 저희 아양일 할 때 들어올 거예요. 그때 질문을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연결돼 있어 갖고 어차피 복지재단에서 많이 쓸 거라 보거든요. 네, 하게 되면 네. 그런 측면에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마다. 차적으로 이제 우선은 그 아양 택지지구에 먼저 하고 여기도 이제 우선순위가 반영이 돼서 나중에 뭐 2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올해 정도 내년도 계획해서 후년에는 다 들어오는 임박해서는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45 경기복지재단 임대용 사무공간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5호 성남 옥천지구 주차장 부지 취득 주민마당 2주차장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3쪽 성남 옥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구 내 주차장 부지 취득 주민마당 투 주차장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안성시 구도시민 성남 옥천지구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중 성남동 172번지 등 5필지 1052제곱미터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지구의 주차장 부족 및 좁은 골목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불법 주차로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치된 공터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필지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로 예산 편성 시 감정 평가 후에 매매 조건의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10억 5천만 원으로 2025년 1월 감정 평가 및 부지 경계 측량 후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님. 그 저희 성남 오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거죠. 여기 이 주차장 매입하는 게 이게 지금 몇 필지 아니 몇면 주차가 가능한 건가요? 네, 도시정책과장 자명문입니다. 저희 면수는 한 32면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주민들 요구가 있거나 이래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네, 주민 요구도 있지만 또 저희가 지금 현재 그쪽에 주차난이라든가 그 외곽에 그냥 불법 주차도 많고 그쪽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꼭 주차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도 골목에 주차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거하시는 분들 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뭐 거기 이제 주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저희가 이제 도시 재생을 하면서 네네. 다른 사업장별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6070 거리는 지금 현재 일방 통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예 양쪽으로 주차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왜냐면 일방통행인데 역주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방향으로는 낮에는 그래도 없지만 이제 밤에 저는 많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게 많습니다. 밤에가 좀 많아요. 낮보다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주차장 필지가 5필지를 이제 매입하시는데 네, 네. 성남동 155-5번지인가요? 그 삼각형 필지는 어떻게 쓰실 겁니까? 떨어져 있던데요, 필지가. 네, 삼각형 필지. 삼각형이 있는 데는 진출입로 있는 부지인데 네. 저희가 현재 여기가 지금 폭이 좀 좁아요. 그 진출입하는 그 위치가. 네. 그래서 거기까지 좀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도로가 연결돼서 진출입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다른 의원님 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5호 성남 옥천지구 주차장 부지 취득 주민마당 2주차장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쉬어요? 잠깐 시까분데? 9까지? 9까지 하나 남았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6호 아양지구 아양 1 공용주차장 건축식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8쪽 아양지구 아양1 공영주차장 건축식 조성사업권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아양택지 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38면이나 소유에 비해 현격히 부족한 상황으로 건축식 공영주차장 150면을 조성하여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석정동 377번지 1원에 연면적 4,592제곱미터 규모의 주차장을
건축식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81억 4,8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2026년 12월 중공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계획서 및 비용 추계에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비 보조 사업비 20억 원이 전액 2024년 12월 5일 내시되어 확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님. 그 38면에서 이제 150면 증설됩니다. 제가 거기서 한 2년 동안 업무를 봤거든요. 그 주변에서 정말 야간엔 전쟁입니다. 차가 다닐 수 없는데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당연히 이제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150면 증설되더라도 효과가 물론 있겠지만 아마 이게 원활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면 물론 이제 불편은 있겠죠. 양면으로 양쪽 주차하면 이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럼 일방통행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주차장 늘린다 해서 거기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일방통행 계획은 없으세요? 네, 말씀 한번 생각이 어떠신지.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지금 현재 그 아양일 건축식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그 상가 지역하고 주택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도 지금 뭐 불편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 몇 년간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방통행 지정 문제는 거기가 그 주택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정을 해놨을 때 어떤 또 뭐 이론 쪽도 있겠지만 불편한 쪽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 주차장을 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건축식을 4층으로만 짓는 이유는 뭐 따로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층고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더 높이 했을 때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현재 그 저희가 4층으로 지면서 여기 이제 5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옥상까지도 이제 주차면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런 취지에서 4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건축식 주차장을 여성 운전자들, 글쎄요, 저는 이제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좁잖아요. 입구도 좁고 주차하는 것도 굉장히 면적이 좁아서 평상시에 어지간하면 안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지금 예전에 그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그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예전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나오는 차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그렇다고 이제 너무 넓게 다 모든 큰 차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막 접촉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들어가면서 심해서 그런 걸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건축식 주차장도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주차난이 심한데 어쨌든 여기 택지 개발 지역인데 민간 이제 자기 사유지가 있으면서 개발 안 하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도 되게 많은데 그 개발 계획이 향후 뭐 1, 2년 동안 없다 이러면 그걸 시에다 잠시 뭐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거나 이런 방법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여기 택지 개발 지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저희 시에서도 뭐 중앙대라든가 그 비룡초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쌍용 아파트 뒤에 그 민간 그 개인 땅을 그 임대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로 해서 임대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노예 주차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건축식으로 계획을 한다든가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다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민간 사유지를 뭐 임대를 해서라도 1, 2년 정도라도 사용하고 나중에 뭐 그 민간업자가 개발을 한다 그러면 다시 그건 없어지긴 하겠지만 임시적으로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민원인들이 거기 쓰레기 버려지고 모기가 많고 미관상 되게 안 좋다고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 안성시에서 이제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민간 거를 임대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취지는 이제 제대로 된 주차장을 져서 유상으로 운영을 해서 무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 주차 문제라든가 뭐 사고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도 한번 의원님 제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섭 위원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주차장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공도도 엄청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차장 문제 관련돼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진사리는 특히나 더 지금 하여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그 우리 좀 택시부 공도 진사리의 택시부 옆에 그 미나리밭 지금으로 쓰고 있는 그 아직 개발 안 된 그 땅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주민들은 거기를 시에서 매입해서 하여튼 공영 주차장 뭐든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거기 너무 방치가 돼 있는 거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 뭐 쓰레기든 오만 잡동사니 거기다 다 갖다 버려가지고 거기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 한번 검토 좀 한번 해보셔 봐봐. 거기도 우리 그 진사리 하여튼 택시부 옆에 공터가 있긴 있더라고요. 예, 이제 뭐 모든 땅이 뭐 공터라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예. 일단 지금 저기 제안 주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질의 의견 주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6호 아양지구 아양 1 공용주차장 건축식 조성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7호 안성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변경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46조 안성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변경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관내 산후조리원의 부재로 인한 안성 시민의 불편 및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부지 매입 비용 과다로 인한 사업 부지 재검토에 따라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부지는 옥산동 424-3번지로 총 사업비는 138억 원이며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관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님. 예,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사업 부지가 변경된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이유는 뭐예요? 그 전 부지 매입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매입 비용이 그 예산에 담지 못해가지고 예, 지금은 시 유지로다가 지금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당초 부지는 매입비가 45억인데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땅은 저희가 시유지를 그 옆에 찾았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이전하면서 부지 매입비가 절감되는 거예요. 아니 절감되는 건 중요한 건데 네. 그 이게 이제 사업 시기가 상당히 지금 늦춰지잖아요. 그럼 한 1년 정도 늦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서부터 이게 검토가 그쪽으로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땅이 있다가 뭐 없다가 나타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기존에 시유지가 그 제방도로 옆에 고물상으로 쓰던 그 시유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찾아내 갖고 저희가 그쪽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유지 관리를 그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번에 그래도 저희가 용역을 완료해서 개발 가능성 있는 토지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회계과로 연락을 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토지를 제공하도록 시유지를 많이 찾아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좀 찾아서 좀 진행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되면 사업 시기도 늦춰지고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하여튼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좀 빨리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게 이건 좀 행정적으로도 이건 엄청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이게 도대체 뭐냐? 전 이 시민들이 보면 이건 참 웃을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시유지 있는데 시유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거 뭐 사업을 이게 사업의 신뢰성도 많이 떨어진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부분은 각 부서의 연계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리고 이 지금 보면 이 건축 연면적이 한 1,200제곱미터인가 하여튼 지금 거의 한 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연면적이. 그러면 혹시 산후조리원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네. 네,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당초 옥산동 아양 택지 지역에 계획하려고 했었던 연면적은 3,200제곱미터였는데요. 지하 주차장 1,200제곱미터 부분이 이번에 변경 입지로 가면서 삭제가 되고요. 대신에 그 주차 면수는 약 30대 가까이 지상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쓰고자 했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공간은 변동은 없습니다. 베드수가 줄어들거나 이렇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줄어든 면적은 순수하게 지하 주차장 면적입니다. 지하 주차장 면적이 없어지고 그러면 지상에다가 만들면 주차장 면적도 여기 연면적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상 주차장은 네. 그 건축 면적에는 안 들어간다. 건축 공간으로 해 실내 주차장은 아니고요. 네.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주차장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러면 주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기존 거하고는 많이 변경되진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부지 앞쪽에 국어 부지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복개해서 쓰게 된다고 하면 10대 이상은 더 추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국어 부지 그거 뭐 사용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공유재산 관련돼서 이 벌써 문제가 됐던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좀 우리 좀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들이 심사하고 나서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예?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좀 일 처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황윤 의원님, 하나 제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공간 이동하면서 그 건설 관리과에서 그 뒤쪽 금석천 쪽에 유휴 하천 부지에 공원을 설립하는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도상으로 직선 거리가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제가 건설관리과가 그 사업을 할 때 이제 약간 안타까운 점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택가랑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 공원이 얼마나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공산후조리원하고 한 300m 떨어져 있으니까 그 두 부서가 연계를 해서 요즘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금석천을 어쨌든 건너야 되는데 징검다리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원도 활용하고 공공산후조리원도 야외 어떤 산책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양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아까 연면적 한번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연면적 다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연면적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당초 지하로 지하 주차장 30대 부분인데요. 한 대당 한 40제곱미터 램프 면적 포함해서 공용 면적 포함해서 40제곱미터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곱하기 40해서 1200제곱미터 부분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건데요. 지금 변경된 옥산동 424의 3번지로 가게 되면서 지하 주차장을 계획하지 않고 그 주차장은 다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연면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동하는 데는 지하가 없습니까? 지하는 있는데요. 주차장은 없는 겁니까? 예, 지하 주차장은 없고. 그럼 용도는 어떻게 씁니까? 예. 지하 1층, 지상 4층 돼 예. 있는데. 네. 지하층에는 그 각종 그 사무실과 그다음에 기계실, 그다음에 급식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목이 시유지가 전입니까? 예, 지금 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기존 부지는 종교 부지였었죠. 예, 그러면 건축할 때 전임은 지목변경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네요. 예, 농지 전용 받아서 네. 그 지목 변경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5억이라고 했는데 위치상으로는 기존 종교 부지가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큰 대로변에 교통도 많지 않고 여기는 대로변에 아마 많이 시끄럽고 미세먼지 많이 날 것 같고 먼지가 많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위치로 가는 바람에 글쎄요 이게 어떻게 주변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의 절약도 좋은데 글쎄 이게 어떻게 저희가 처음에 옥산동 그 부지를 저희가 이제 고민했었죠. 처음에는요. 저희가 이제 원안 가격을 한 다음에 다시 변경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지금 보니까 글쎄요,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시유지를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그때 좋은 용도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치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변경 전이랑 후를 보면 변경하기 전에는 한 2,434제곱미터 땅에 이제 2층을 지으시는 거였고 이번에는 이제 옥산동 424-3번지로 옮기셨을 때는 1,500제곱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거의 한 40% 정도는 그 땅이 좀 축소가 되는 편인데 이게 4층으로 올리면 너무 편협하지 않습니까? 네,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4층으로 짓게 되면은 조금 좁아지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각 실들이 한 개 층당 바닥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는 있긴 있지만은 당초 계획했었던 각종 실들은 전부 다 구성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한 몇
개 정도 병상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 당초에도 그 산모실이 20개실 계획을 했었었고요. 지금 이 변경하는 곳도 20개실 가까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입지에서는 건폐율도 60%고 그다음에 땅 면적도 넓었었지만은 전체를 100% 다 활용은 못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 변경된 입지에서는 건폐율을 전부 다 찾아서 20%꽉 채워서 건축 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원하는 면적은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적 확보가 가능하다고요? 예, 그 건축 영면적이 한 1000제곱미터가 줄어드는 셈인 건데. 예, 그 줄어든 거는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주차장이고요. 원래 계획했었던 산모실이라든지 영유아실, 사무실 그런 각종 공간들은 똑같이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새로 짓는 데는 지하 1층이 있잖아요. 예, 지하 1층도 병상이에요? 예, 새로 하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 되잖아요. 그럼 지하 1층까지 하게 되면 이거는 기계실인가요? 예, 지하 1층에는 기계실, 그다음에 급식실, 사무실, 그다음에 간호사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층 수가 올라가게 되면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 확보하는 면적이 있고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굉장히 움직이기가 그렇게 과히 넓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공사비하고 용역비하고 기타 비용 추계를 나왔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보면 산후조리원이 지금 이제 1제곱미터당 한 450만 원 정도로 지금 신축 공사비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건설 공사비 뭐 증감률이라든가 뭐 2022년 대비해서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 뭐 산정해서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제곱미터당 한 54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층수를 높이는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그 땅을 제외한 여기서 이제 땅에 대한 비용만 빠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건물이 지금 2층으로 짓는 것과 4층으로 짓는 것을 봤을 때 건축비는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공 경험상 봤을 때는요, 그 2층으로 해도 그 가설 비계를 다 매야 되고요, 4층으로 해도 매긴 해야 되는데 뭐 물론 2계층으로 했을 때보다 4계층으로 했을 때는 그 비계 가설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고려를 하는 거는 층수를 크게 고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면적만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박근배 의원님. 이제 약자들을 보면 장애인분들하고 또 노인분들, 산모도 그 중에 저는 들어가진 않지만 이 층수가 높아지면 이제 피난할 때나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2층으로 하신 거나 아마 그걸 감안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강제로 돈 때문에 부지를 변경하고 또 면적 맞추다 보니까 4층으로 올리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유사시에는 올라갈수록 위험하거든요. 또 산모분들이라 또 유아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물론 단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유사시를 생각하면은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아쉽습니다 이게. 네, 그것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자보건법에 의해서는 그 3층 이상 부분부터는 그 직통 계단을 피난 부분을 2개소 이상 확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당초 아양 택지 안에 있는 건물도 그 직통 계단은 2개소 설치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지금 변경된 입지에서도 건축 계획은 그 피난 그 계단을 직통 계단을 2개소 설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행정 제10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7호 안성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변경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3조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변경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 건은 2022년 제209회 안성시 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 전액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물 신축을 취소하고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변경 추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그 자세한 사항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우섭 위원님. 예, 최우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그 반려견 테마파크를 이게 변경하신 사유는 뭐예요? 이게 축소한 건가요, 이건? 과장님 설명드릴게요. 네. 예,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저희가 그 당초에는 지금 사업 계획에 한 75억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 건축물까지 다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사업 뭐 추진 효율성이나 아니면 또 재정 여건상 그 저희가 지금 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 내에서 지금 일단은 반려동물 놀이터, 야외 놀이터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게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놀이터? 그러니까 놀이터라고 하는 거는 반려동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칭을 가치파크라고 했는데요. 예. 그 반려동물 그 테마파크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더 좀 간소화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가치파크라고 저희가 가칭을 했습니다. 약간 공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뭐 들어가는 거예요? 이 3억 원이면 우리가 일단 유의미하게 반려견 테마파크라고 하는 이건 뭐 전혀 새로운 건데 아예 안 짓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반려동물 보통 그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건축물이 들어가기로 계획이 됐었다가 지금 이제 야외 시설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건축물로 당시에 이제 계획을 했을 때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시설에는 뭐 반려동물 입양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목적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그 문화센터 뭐 그런 것들 같이 시설이 들어오고 야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 반려동물 가치파크요 오프리시 존이라 그래가지고 동물들이 실제로 이렇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려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당초에는 그 건축물을 하는 거랑 오프리시 존을 저희가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은 짓지 않고 당초에 그 계획했던 오프리시 존을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건물 없이 그냥 이제 평지에 그냥 놀이시설은 들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이제 그 혹시 예를 들면 혹시 그 관내에서는 스타필드 혹시 그 놀이터 시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스타필드 가보시면은 거기가 저희가 하려는 거에 약간 축소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아시겠지만 그 반려견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날마다 운동을 시켜줘야 되고요. 어떠한 놀이 시설도 필요하고 한데 사실 이제 타 뭐 대도시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는 이제 그 관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서울시나 뭐 안산시 이런 대도시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시에는 아직 그 관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뭐 지금 말씀드린 반려견 파크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 파크 같은 시설이 없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저희가 대형견이랑 소형견을 분리하고요. 펜스가 이제 같이 쳐지고 그쪽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개들이 그 이제 보통 이렇게 경사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운동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실 이제 그 반려견주께서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배변 뭐 교육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음수대 이런 것도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보통 그 반려견주와 그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 건물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3억 이내에서 저희가 그 파크 반려견 가치 파크로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상황이고 지금 일단은 이거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만약에 추후에 지금 이제 건물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되고 건물도 필요하다고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결정이 되면은 나중에 건물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반려동물 예산을 일단은 자리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건물 하나씩 올렸던 얘기예요, 이거 지금?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의원님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반려견 가치파크의 가장 큰 목적이 저희가 그 원래 이제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의하면은 동물의 본래 습성을 유지하고 저희가 그 본래 적정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래의 목적인데요. 그런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가치파크 같은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에서 하는 거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거를 설치를 해보고 일단은 이제 의원님이 6일 처음에서 너무 축소해가지고 해서 좀 약간 의구심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요거를 우선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또 추가적으로 또 더 그 필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추후에도 더 그 확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그 부지에 요게 이제 뭐 지금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는 그 하여튼 그 공원 하기에는 적합해요? 아니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가보셨잖아요. 그 캠핑장 옆에 부지인데요. 사실은 지금 뭐 바로 건물을 지어도 될 정도로 사실 그렇게 지금 기반 시설은 지금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뭐 전기공사나 뭐 상수도공사, 조경공사 그 정도만 지금 하면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당초 랜드 개발할 때 호텔 부지로 네. 도시계획 한 거라 건물 짓거나 아니면 이런 놀이공원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반 시설 다 돼 있고. 이게 우리 그 용역 진행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용역 내용이 어떻게 됐었던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최종 용역까지 해가지고 용역 결과 보고회까지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용역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75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건물이랑 그다음에 야외 시설까지 같이 하는 걸로 이제 처음에는 뭐 이제 산책로까지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그 건축물 사항은 지금 배제를 하고 일단 야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다 됐고요.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 그 반려동물 관련된 저희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양주에도 얼마 전 양주시에도 그 한 1, 2년 전에 지금 이제 시에서 반려동물 이런 가치파크 같은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 굉장히 지금 그 호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저기 사실 없이 건물 없이 그냥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왜냐하면은 사실
그 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뭐 지금 반려동물 전체적으로 뭐 건물까지 당연히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은 여주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려마루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보시면 완전히 반려동물 복합 시설이 다 돼 있어서 그다음에 반려동물 뭐 문화센터 와서 이제 입양 홍보센터, 뭐 웰컴센터, 목욕실, 그다음에 이제 질병을 처치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건축물이 예, 있는 환자실 거죠? 예? 거기는 건축물까지 다 돼 있습니다. 몇 개 동이 다 돼 있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건축물 없이 예. 공원으로만 사용하는 데가 많다는 아, 예,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제 서울시나 뭐 예를 들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통 공원 부지에 또 활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공원 부지에서 그거를 지금 한 10만 이상 되는 근린공원 이게 그 공원법에서 반려동물 그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건물은 안 짓고 이렇게만 이제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사설에서 하는 그 경우는 보통 이제 비용을 좀 뭐 징수를 하고 뭐 카페랑 같이 운영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사실 뭐 비용이 따로 징수가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제 건물도 없고 그럼 만약 공원으로 개방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시가 저희가 어떻게든 예. 뭐 대형견하고 이제 관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대형견, 소형견을 분류하는 기준이 최고 가지고 기준을 해요. 보통 한 40cm 정도 최고라고 해서 그 높이 그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정도 따로 분리를 해주고 저희가 사실 이거를 또 그렇다고 24시간 운영할 수는 없고요. 뭐 시설물 파손이든 각종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간 시설에는 이용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한 명의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저희가 이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정도만 있으면 예. 되겠다고. 참 이게 이렇게 계획들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다 보면 너무 이게 확 변해서 이게 참 이 사업을 애초에 단계부터 어떻게 정리를 좀 해서 꼼꼼하게 좀 계획을 세우고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보면 전부 이 공유재산 관리할 때 보면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이렇게 막 변화무쌍한 하여튼 계획들이 나와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애초에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찬성한 이유는 우리 안성 내 관내에 예. 민간이든 공공이든 없는 것을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적극 좀 찬성을 했던 건데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테마파크가 안성에 존재하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서운면에도 있고 공도읍에도 있고 한데 공공이 민간을 이길 수 있느냐 아까 기간제 근로자 한 분 고용하신다 그랬는데 이 한 명으로는 저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를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인데요. 근데 기본적인 이제 질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그 한 분 정도는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반려동물 복합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놀이터로 끝나는 건 우리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예산이 없으면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굳이 이 3억 원 예산을 들여서 이거 민간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하겠다는 게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위원님들도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그 안성맞춤랜드가 굉장히 반려견을 데리고 주말에 특히나 보시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다 이제 그 거기가 원래 잔디밭 공간이 원래 넓기 때문에 다 그 잔디밭 공간을 활용하셔서 이제 반려견들이랑 같이 즐기시는데 저희가 요 반려견 가치파크를 하는 이제 주 목적은 사실 이제 그 반려인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비반려인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뭐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려견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반려견 가치파크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그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반려견이랑 같이 안 오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그
보통 이제 안성마트랜드 공간을 좀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지금 많이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열심히 좀 확충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실시 설계 용역까지는 끝난 거네요. 예, 이 맞습니다. 시공업체도 선정이 된 건가요? 아, 지금 시공업체 선정이 지금 그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났고 지금 그 저희가 농정관대 회계부서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끝난 거예요? 예, 예,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 동의안이 오늘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 예, 저희가 지금 내년도 한 3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안성에는 뭐 반려동물 복지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찬성을 했던 건데 많이 틀어져서 우리 안성시 재정 여건이 지금 좋진 않아서 이거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이 아니더라도 우리 재정이 조금 상황이 좋아진다면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중간하게 할 바에는 우리가 애초 계획한 대로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재정이 좋아진다면 그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반려동물 가치 파크를 설치를 하고 추후에 이제 그 각종 또 그런 상황들이 요구되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입양센터나 문화센터나 그런 복합 테마파크 시설까지 같이 확충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거를 지금 뭐 설치한다고 이게 영구적으로 막 설치하는 야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후에 활용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차후 시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변경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9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8쪽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현실에 맞는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영농 경험 및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경영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 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하여 고산면 가율이 975-5번지 1원에 2.5헥타르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연간 13명의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미래세대 스마트 농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국토유지를 매입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 준공 시 경기도 최초의 청년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이 조성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안성시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이게 저번에 우리가 원래는 토지를 취득해서 스마트팜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건물 건축까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 전에는 건물 신축이 있었나요? 네, 기술보고과장 이병우입니다. 기존에도 이제 저번에 간담회 때도 건축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그 있습니다. 원래 그 전에 최초에 국도비 안 가져왔을 때요. 축산 쪽으로 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 원래 사업. 예, 최초의 원예 사업. 팀장 네. 조범식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죽산면 그 용설리 쪽에다가 당초 이제 한 3,000평 정도를 한 10,000제곱미터를 그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그 하우스를 그 시설 목적으로 저희가 그 매매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도비가 있었던 건가요? 그때는 이제 국비하고 도비는 없었고요. 그 아. 자체 시비로만. 그 근데 이번에 계획을 국도비 했습니다. 따오신 건가요? 지금 이제 내년에 지금 그 균통 예산, 그러니까 국비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비 특별 조정 교부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국도비 재원을 활용해서 같이 그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건축 연면적이 2만 제곱미터라고 수정이 돼 있는데 네. 이건 오타인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1만 648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전 그 죽산면 용설리에 있을 때의 이제 그 연 건축 면적인데 그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 좀 그 오타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죄송합니다. 그럼 어쨌든 구축비가 40억이잖아요. 네네. 이러면 이게 그 평당 스마트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한 40억에서요 한 그러니까 10억 정도는 이제 한 그 토지 그 토목공사하고 이제 그 매립하고 이제 그 정도 들어가고요. 한 30억까지고 이제 그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먼저 그 견학 가서 보신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좋은 그 고가형 온실인데 그런 정도 지으려면은 한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반대로 한 그 보급형 온실 약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스마트 온실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한 50에서 60만 예, 원 평당 정도 50에서 60만 보급형 원. 온실을 하신다는 거고 그 전에는 청년 농업인 한 6명 정도 임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 한 13명 정도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동당 그 8명이 한 동당 한 800평이고요. 그 한 동당 약 한 2명 정도를 그 임대를 하고 총 5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동에 한 10명. 그다음에 또 그 식물 공장이라든가 버섯 재배사 같은 이제 거기에 이제 약 50평 정도에서 한 3명 정도에서 약 한 13명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농업을 하시는 일반 농민분들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일반 농민들도 직접 와서 보고 이렇게 체험하고 견학하는 그런 공간들도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만 하시? 예, 지금 이제 그 청년 농업에 대한 그 임대형 스마트뿐만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소규모 면적 한 뭐 100평에서 200평 정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보육 그 센터라고 하죠. 그 보통 이제 그 한경대라든가 농업기센터라든가 그 농협교육원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이론 위주로 이제 그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론 플러스 실제로 이제 그 스마트팜을 뭐 한 20평이고 50평이고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실무 경험을 그 쌓을 수 있는 이제 그 보육센터 개념으로 그 일정 면적을 저희가 그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국 최초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전국 최초는 말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국장님이 아까 멘트 중에 경기도요, 경기도. 아, 예, 경기도에서 예, 전체- 그 경기 지금 예 저기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충청도하고 강원도까지는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이 지금 현재 그 많이 그 포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서울권이라든가 그 경기도권에 있는 그 청년 농업인들이 다 밑에 지방에 가서 그 교육을 받고 또 밑에 지방에서 또 많이 그 정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최초로 그 만들게 되면은 그 서울과 경기도권의 그 청년 농을 안성시에서 이제 많이 유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동당 두 명씩 10명에 버섯하고 식물 3분 13분 고용되지 않습니까? 고용되시는 인원이?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소외계층 사회약자분들도 거기서 일할 수 있습니까? 일이 쉽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향후에 네. 나중에 이제 확장성을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청년 농업인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경재배죠? 토경 아니죠? 그렇죠. 네, 수경재배입니다. 네. 일단 요 사회복지 측면에서 요거 하신다니까 요것도 한번 부탁 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네, 최우섭 의원입니다. 우리 당초에 우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던 거죠? 우리 그 죽산 용설리에 그 부지해서 시행하려고 했을 때가 54억입니다. 54억이었었고 54억에 하여튼 그때 우리 그 임대 그 농부 몇 명 지원한다고 했었던 거죠? 예, 원효팀장 예, 조범중입니다. 그때 먼저 한번 그 공유재산 심의 관리 계획 때는 이제 54억에 한 3,000평에 한 5명에서 한 6명 정도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너무 적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인원수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순수 그 재원이 다 12이다 보니까 12 부담이 크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국비하고 도비 재원을 준비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40억 지원 중에 시가 한 10억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 국도비에 30억 부담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3명 정도 지금 하시는 건데 이분들이 여기서 혜택을 보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금 2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년 보고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하든지. 예, 이제 2년 동안 그 스마트 온실을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게 되면은요, 사실상 이제 그 전문가 수준에 이제 올라서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창업할 수 있는 이제 그 금전적인 그 문제가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정책 중에서 이제 그 청년 후계농 쪽이라든가 그러니까 청년 후계농이죠. 예, 그런 쪽에서 이제 그 선정을 할 때 그 인센티브를 더 주어 가지고 그 청년 후계농으로 그 발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청년이 최대 약 한 5억 원까지 그 저리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돈 가지고 뭐 땅이라든가 이제 시설 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그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제를 갔다 왔었잖아요. 네네. 네, 그 김제에서 혹시 그 우리 이 스마트팜 이용해서 우리 이제 그 교육 받고 지금 이제 그 일단 그 창업 비슷하게 하신 분들이 대략 얼마 정도나 나왔어요? 배출이 됐어요? 김제에서요? 김제에서 그때 저희랑 그때 의원님하고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한 10% 미만 정도로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다시 한번 한 10% 정도 미만. 이제 창업하시는 비율이 예. 그렇게 그게 왜 이렇게 적죠? 그게 일단은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순수한 자본이 없기 때문에 땅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 하우스도 져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어떻게 됐든
우리 그 청년 농업인들의 향후의 이제 진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게 한 번의 이벤트로 그분들 한 2년 정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성에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안성 지역 그 청년농을 이제 위주로 이제 그 선발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농 중에서도 이제 그 두 가지 청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농업에 그 뛰어드는 청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가운데 그 또 그 창농을 해가지고 하는 그 청년농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안성 관내에서 그 농사를 그 짓고 싶어 하거나 또 짓고 있는 그런 그 청년농을 우선적으로 먼저 그 선정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안성에서 그 정착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단순하게 이제 뭐 비용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단순하게 그쪽에서도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비용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하는 경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개인이 했을 때 지금 이제 정부가 지원,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정부가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스마트팜을 하면 그때까지 2년 동안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떨어뜨려 놓으면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러면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를 좀 최대한 좀 반영을 해야 돼요. 저번에 저도 이제 김제를 갔었을 때 그게 자꾸 의문점이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원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됐든 경영적으로 그리고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개인이 나가서 하면 이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창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 그게 좀 가장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뭐 일례로 청년 우리 임대사업 뭐 그 상가들 모아놓고 하면 뭐 임대료도 지원해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끝나면 다 폐업하거든요. 이게 그러한 그 문제로 가면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후에 안정적으로 그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벤트성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청년들은 지원 끊기면 또 다시 폐업하고 다시 뭐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스마트팜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이후 향후에 어떻게 그 이 지원이 끊겼을 때 청년들을 홀로서기 할 수 있을 것까지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제 김제 가서 봤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조금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일반 농가들하고 연계나 아니면 이제 유통 단계에서 로커푸드나 이런 쪽하고도 연계를 많이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그 협의체 같은 거를 구성해서 서로 이제 정보도 교류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업을 진행하면 향후에 진짜로 그 챙겨야 될 것까지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실질적인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그 김제는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부실 공사로 해서 온실 공사 문제 많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성에는 혹시 이게 통과되더라도 안성에서는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업체들 선정서부터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오신
스마트팜 조성 추진 계획이 건축 면적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수정을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해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받았던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총괄표에는 이게 수정이 된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거를 심사를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 받고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중에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9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